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나정인 교수님 모시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피부염과 땀띠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네. 아토피 피부염과 땀띠는 모양이 살짝 다른데요. 땀띠 같은 경우는 모래알 크기의 작은 병변이 점점이 있는 것들이 땀띠입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그 점점이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느껴지죠. 그게 땀띠고요. 보시면 이제 팔오금이나 목같이 땀이 흔히 고이는 곳에도 생기고, 오래 엄마한테 엎여 있거나 그러면은 등이나 몸통에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100일 이전에는 땀띠가 거의 없는데요. 100일서부터 한돌 사이에는 굉장히 땀띠가 흔하게 생기죠. 그 거칠거칠한 것들이 그게 땀띠입니다. 교수님, 두드러기와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네. 이제 두드러기랑 피부염은 만져보면 구분이 됩니다. 두드러기는 그게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붓고 벌게지는 게 두드러기입니다. 그래서 혈관만 확장돼 있기 때문에 표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만져보시면 똑같이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똑같이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벌겋고 부어 있으면 그게 두드러기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항상 표면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은 건조하고 거칩니다. 그래서 만져봐서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드러기는 혈관 확장만 있기 때문에 눌러보면은 정상 피부처럼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눌러봐도 그 표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변과 좀 다르죠. 그래서 만져보고 눌러보시는 것으로 감별하실 수 있습니다. 바르는 스테로이드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네. 바르는 스테로이드제는 사실 그 정확한 기간보다는 병변의 두께를 느끼면서 쓰시는 게 더 정답일 것 같습니다. 보면은 모든 스테로이드 연고제가 그냥 일률적으로 2주 이상 바르지 말라고 써 있는데요. 두껍고 딱딱한 병변은 2주 이상 발라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아주 막 생긴 그리고 별로 두껍지 않은 병변은 하루 이틀만 발라도 좋아지죠. 그래서 두께를 느끼시면서 병변의 두께가 느껴지는 동안은 바르시고 정상화되시면 중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스테로이드제를 하루 이틀만 바르고 이제 쏙 들어간 경우에도 그 스테로이드 연고의 특성상 서서히 감량하는 줄이는 과정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생긴 병변들은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멈춰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오래돼서 같은 자리 계속 재발했던 병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아지더라도 다시 재발하잖아요. 그런 병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께가 좋아질 때까지 매일 바르시고 좋아진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요일을 정해서 멀쩡한데도 계속 발라주시는 거죠. 이거를 2~3달 정도 해서 유지치료 후에 끝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이퍼링은 필요 없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 염증 부위가 남아 있어서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발라야 하지만 어떤 순간에 스테로이드제를 그 중단해서 다른 면역 억제 연고나 다른 연고로 이제 그 치료 약물을 바꿔야겠다고 결정하시는 기로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약을 2주 정도 발랐으면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요. 2주를 발라봤는데도 별로 호전이 없다. 그러면 그 약이 안 듣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의 제형을 바꾸거나 아니면 강도를 높입니다. 반대로 이제 좋아졌으면은 두께가 좋아졌으면은 그때는 스테로이드 연고에서 면역 조절제를 바꿔줍니다. 왜냐하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는 빠르고 그리고 이제 두껍고 심한 병변을 좋아지게 해주는 능력은 좋은데 마무리를 시키는 데는 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을 때는 각질층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바르는 약인 면역 조절제로 바꿔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눈이나 입 주변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 경우에 이런 그 민감한 부위에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걱정스러우실 텐데 그런데 즉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눈 같은 경우는 만성화되게 되면은 그래서 오랫동안 약을 발라야 되면은 안에 눈도 걱정되긴 하지만 이게 미용상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눈 주변 피부가 굉장히 색소 침착이 되면서 주름이 생기는데요. 피부염이 좋아진 다음에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생기면 일단 즉시 발라주시기를 권하고요. 이 입 주변도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입술이 이렇게 세로로 짜게지는 그런 피부염이 잘 생기는데 입 주변도 즉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먹는 게 걱정이실 텐데
묻어서 먹는 거 정도는 크게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염을 빨리 좋아지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시고요. 대신에 좋아진 다음에는 비교적 안전한 면역 조절제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역 조절제는 눈 주위나 입 주위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많이 긁게 되는데 긁어서 피가 맺힌 자리에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네, 바를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일 때는 이상하게 이제 피부염도 많지만 피부 감염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스테로이드제가 면역 억제 효과가 있어서 감염이 있는 곳에 동시에 쓰면 안 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곳에 쓰면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주 현저한 감염이 아닌 경우에는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토피 피부염에 이렇게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피부염 자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에 높아져 있는 물질이 피부에서 균에 대항하는 물질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좋아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피부 감염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막 긁어서 상처된 곳에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서 빨리 좋아지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너무 막 농까지 잡히고 진물이 줄줄 난다 이럴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에 발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스크래치 나 있을 때는 바르시는 게 맞습니다. 스크래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있을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그 상처 너무 심한 곳에 항생제 연고를 덧바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생 연고와 스테로이드 연고의 순서는 상관없을까요? 순서는 제형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흔히 팔리는 항생제 연고들이 굉장히 띡한 바세린처럼 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먼저 바르시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형을 보시고 기름진 게 마지막입니다. 둘의 간격을 띄워놓을 필요는 없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연고 둘의 간격은 15분 정도 떼시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안 바를 때가 많죠. 그래서 15분 동안 한 연고와 다른 연고의 간격을 15분 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너무 바쁘시면은 그냥 묽은 연고 같은 경우는 싸라락 하시고 그다음에 곧바로 항생제 연고 덧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좀 길게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항히스타민제는 이미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20, 30년 데이터가 다 쌓여 있습니다. 안전하고 그리고 상용량의 2배 이상 오랫동안 먹어도 안전합니다. 보습제 대신 알로에 수딩겔이나 네. 아니면 그 오일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혹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보습제 제형 같은 경우는 병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딩젤이라는 것은 굉장히 건조한 피부에 쓰기에 적절한 제형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붉고 막 염증이 있는 그런 피부에는 수딩젤을 해서 안정화시키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는데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흔히 쓰이는 크림 타입 보습제는 이제 수분과 기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막을 쳐주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주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는 기름막 쳐주는 역할만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가 가장 적절할 때가 많고요. 건조한 피부에 오일을 쓸 때는 일반 보습제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기름막을 더 쳐주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모기에 물렸을 때 그 주변 부위로 마치 벌에 쏘인 것처럼 조직이 붓기도 하는데요. 네. 이럴 때 혹시 가정에서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것은 알레르기가 없는 친구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벌레 물렸을 때 강한 반응이 생기는 거는 소아에선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벌레 물린 거 보시자마자 가지고 계신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약간 강한 거를 얼른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벌레 물리면 이렇게 붓잖아요. 그래서 바르기만 하면 그 위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르시고 난 다음에 데일밴드 같은 거, 반창고 같은 거 붙여놓으시면은 그리고 하룻밤 재워보시면 훨씬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벌레 물린 거 보자마자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생 안 하고 지나갑니다. 햇빛을 쬐을 때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햇빛 알레르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체감할 정도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환자가 늘었습니다. 환자가 늘었는데요. 햇빛 알레르기라는 건 내가 이제 영영 햇볕을 못 보는 체질이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햇볕을 안 봤던 사람이 갑자기 강한 햇볕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 그런 반응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래서 환자들도 다들 언제 오시면 5월에 오세요. 긴팔 입다가 딱 반팔 입기 시작할 때 그때 여기 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는 오는데요. 그때 여기는 안 옵니다. 왜냐면은 얼굴은 노상 햇볕을 보던 부위여서 이게 피부가 적응이 돼 있는데요. 팔은 한참 동안 안 보다가 짠 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두드러기 생겨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보지 않고 조금씩 산책을 하시면은 여름이 왔을 때 그렇게 심한 반응이 안 생길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한 그런 두드러기가 생기실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일부러 이제 자외선 B를 적절히 쪼여주면은 이제 피부가 햇빛을 받더라도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기계에서 이제 자외선 B를 쪼여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 결핍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햇볕을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결핍이 됐을 텐데요. 그런데 결핍이 되고 나면은 햇볕을 봤을 때 반응이 세져서 그래서 또 햇볕을 못 보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밖에 못 나가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겨울철 특히 긴팔 입는 계절에는 적절하게 보충제를 이용해서 D 레벨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은 햇볕을 봤을 때 두드러기 생기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그 뭔가를 그 보습제 이외에 바르거나 화장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을 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좀 꼭 좀 발라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이것도 또 다른 물질이라서 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사실 이게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걔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게 사실은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외선 차단제 쓰는 게 좋긴 좋은데요. 물리적 차단제, 이렇게 허연 거 있잖아요. 바르면 허연 물리적 차단제가 보다 안전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천으로 가릴 수 있으면 천으로 가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의 큰 단점인데, 한계인데요. 이제 햇볕 때문에 생기는 두드러기나 햇빛 알레르기는 대부분 자외선 A 때문에 생기는데 대부분의 차단제들은 B는 잘 막는데 자외선 B는 잘 막는데 A는 잘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도 그 햇빛 알레르기가 그대로 생길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으로 갈아줘야 될 때가 많습니다. 물리적 차단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있고, 예, 거군요. 맞아요. 물리적 네네. 차단, 기왕 쓰려면은 물리적 차단제가 좀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너무 피부염이 심할 때는 그냥 긴팔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는 등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땀도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아주 뾰족한 수는 없고요. 환경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닌다면은 땀을 흘렸을 때 곧바로 좀 물로 씻어내달라고 선생님께 부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있는데 이제 일본 여름이 굉장히 덥고 습한데요. 일본 어떤 학교에서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애들만 모아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점심시간에 물 샤워만 한번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름철 악화를 많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이 나면은 곧바로 씻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이들 중에 이제 두피에 땀이 나서 머리 팍팍팍 긁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한번 물로 감겨주면은 이제 시원하게 잘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씻겨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보습제나 비누 같은 것들은 성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기 쉬운데 네. 사실 세탁세제나 아니면 음. 옷을 세탁하는 거는 아토피 피부염과 쉽게 연상짓기가 어려운데요. 네. 아토피 피부염 하나에 옷을 세탁할 때는 혹시 또 어떤 주의점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세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제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가 어디가 나빠지냐면은 겨드랑이랑 이게 여기 목 있는 데가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봐서 옷이 스칠 만한 곳, 겨드랑이나 목깃처럼 항상 옷에 닿아서 문제가 될 만한 곳이 나쁘다고 하면은 헹굼 코스를 한 번 더 돌려줘서 세제가 남아있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연 로션이나 비누를 사용해서 이제 개선되었다는 광고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판하는 제품들이랑 큰 차이가 있는지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에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천연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게 보습제라는 게 시중에 그냥 슈퍼마켓에서 흔히 팔아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름 그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다 보고 가장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이 없게 만들거든요. 천연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보습제라는 게 기름이 들어가 있고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쁜 세균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개 증식을 막을 방부제 역할을 할 성분이 제대로 배합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정에서 만든 천연 로션을 바르고 이제 피부 감염이 된 그런 증례 보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제품을 쓰실 때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친구들은 네. 사실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요. 네.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을 때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 좀 악화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게 뭐 좋겠습니까? 안 먹으면 좋죠. 예, 안 먹으면 좋은데, 왜냐하면은 거기에 첨가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에 이제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첨가물들이. 그렇긴 한데요. 안 먹으면 좋은데, 막 먹었을 때 엄청나게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일 때 음식 제한을 너무 철저하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친구들 다 같이 먹는데 얘만 못 먹으면은 그러면 이제 네. 굉장히 서러운데 그런데 또 이제 친구들 다 같이 먹을 때 하나씩 먹을 때 얘가 같이 먹었다고 엄마한테 굉장히 혼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린 시절 반복되다 보면은 굉장히 엄마와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예. 사실 부모끼리도 이제 양육 스타일에 예, 따라서 맞아요. 좀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좋은 게 맞긴 하는데 먹었다고 엄청나게 나빠지진 않아서요. 그냥 조금만 먹는 거, 그 정도 제한하는 거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농 식단을 네.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아들에게 이제 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야채나 뭐 고기나 뭐 이런 것들에 유기농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신다면은 유기농으로 먹으면 좋죠. 예. 몸에 좋은 게 네, 몸에 좋은 게 아토피에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종류와 모든 상관없이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염증 반응인데 염증 반응을 줄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색깔이 진한 것들, 빨간색, 초록색, 까만색 각종 야채 많이 먹으라고 많이들 말하는데요. 예, 그런 거 드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꼭 유기농이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토마토도 이제 갓 딴 거랑 이제 냉장고에서 2주 지난 거랑은 영양 성분이 많이 다를 텐데요. 뭐 유기농도 중요하겠지만 신선한 제품을 곧바로 이제 주어서 골고루 먹고 그러는 게 좋고요. 예, 고기도 먹어도 됩니다. 고기도 먹어도 되고 이제 좀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약간 염증 반응을 많이 높이는 물질들인데요.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기름에 튀겼는데 산화된 기름에 튀긴 음식 같은 것들은 실제로 염증 반응을 높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너무 단 음식들도 그게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아토피가 얼마나 나빠지는지가 연구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염증 반응을 높일 만한 음식은 좀 줄이고 염증 반응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는 건강하고 신선한 야채는 많이 먹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나정인 교수님 모시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알레르기에 대해서 추가 궁금증이 있으면 경기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9642로 이 전화를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교수님 수고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